안녕하세요. 2024년 10번째 서울 서밋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고객분들을 지원드리고 있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김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에서 삼성 계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인프라 파트리드 김재민님과 함께 삼성 계정은 DR의 진심, 글로벌 리전 장애 조치 아키텍처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두 가지 아젠다로 나누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아젠다에서는 일반적인 AWS에서의 복원력과 고가용성, 재복구 전략에 대해 소개드리고, 두 번째 아젠다에서는 실제 삼성 계정 서비스에서 구축하신 글로벌 리전 재복구 구성 사례를 삼성전자 김재민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AWS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워크로드의 복원력을 높이고 멀티 리전 액티브 구성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께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비즈니스의 운영 중단은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91%의 기업이 다운타임으로 인해 시간당 3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44%의 기업은 1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포춘 500과 같은 미션 크리티컬한 기업의 경우 다운타임으로 인한 시간당 손실이 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운타임의 영향은 재무적 손실뿐 아니라 고객의 불만족, 브랜드, 이미지 실추, 잠재 고객 이탈 등 무형의 피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 환경에서 고객분들께서는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은 고객의 신뢰와 충성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장애 상황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원력이 높은 워크로드는 자연재해, 인적 오류, 랜섬웨어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 복원력이란 인프라나 서비스의 장애를 견디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원력은 고가용성과 재복구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중 고가용성은 컴포넌트 장애, 일시적인 네트워크 레이턴시 증가, 로드급 증가 같은 일반적인 장애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다운타임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지속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재해복구는 지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AWS 리전 전체 장애와 같이 드물지만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계획하신 목표와 전략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 환경을 복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니터링을 통한 빠른 오류 탐지, 멀티 사이트 배포, 장애 발생 시 자동 조치 등의 동일한 모범 사례에 의존하고 있어서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 차이점은 고가용성은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재복구는 서비스 중단 시 복구를 위한 목표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가용성은 일반적으로 9를 의미하는 나인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나인스는 99.9%의 가용성을 의미하고 연간 약 9시간의 다운타임이 허용됩니다. 반면 5나인스는 99.999%의 가용성으로 연간 다운타임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나인스 숫자가 많을수록 가용성이 높고 다운타임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용성이 높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식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장애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장애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거나 제거하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로드 간 종속성을 최소화해서 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지속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느슨하게 결합된 아키텍처를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 가용 영역과 리전을 활용하고 중복 구성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장애를 격리하고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자동화된 조치 메커니즘을 구현하시면 가용성이 높은 시스템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용성은 비용과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원력 높은 워크로드를 위해서는 가용성 목표뿐 아니라 재해 상황에 대비한 복구 목표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용성은 워크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비율로 앞서 설명드린 나인스로 표현하지만 재복구에는 복구 시간 목표와 시점 목표를 설정합니다. 복구 시간 목표는 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후 시스템을 정상 가동시키기까지 허용되는 최대 시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구 시간 목표를 4시간으로 설정하셨다면 재해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복구 시점 목표는 재해 발생 시 허용되는 최대 데이터 손실량을 의미합니다. 복구 시점 목표를 1시간으로 설정하셨다면 재해 발생 직전 1시간까지의 모든 데이터는 복구 가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구 시점 목표는 시간에 따라 변경되거나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최대한 적게 손실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복구 시간 목표는 재해로 중단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정상 상태로 복구시키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저희 AWS에서는 고객사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복구 목표, 고객의 가용한 예산과 워크로드 복잡도를 고려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재해 복구를 4가지 전략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재해 복구 전략은 백업 앤 리스토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평상시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해 두었다가 재해 발생 시 이 백업을 기반으로 워크로드를 복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실행하시는지에 따라 달성 가능한 복구 시점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마다 백업을 수행하신다면 직전 백업 시점부터 4시간 동안 변경되거나 새로 생성된 데이터는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복구 시점 목표는 4시간이 됩니다. 재해 발생 후에는 데이터 복구 외에도 복구 사이트에 인프라를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재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복구 시간 목표가 됩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그에 비해 단점은 다른 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구 속도가 느리고 또한 데이터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일반적으로 수시간 단위의 복구 시간과 시점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일럿 라이트 전략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객체 스토리지와 같이 데이터 복제 환경에 필요한 리소스는 복구 사이트에 항상 유지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 구성 정보도 함께 로드해 둡니다. 다만 로드는 되어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같은 기능적 요소는 동작하지 않고 있도록 꺼진 상태로 유지하고, 실제 재복구 장애 조치가 시작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켜고 확장해서 전체 규모의 프로덕션 환경을 신속하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데이터 저장소와 데이터베이스는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적어서 수분 수준의 복구 시점 설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필요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한 수십 분 수준의 복구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백업 앤 리스토어 전략에 비해 복구 목표 수준이 상당히 단축되지만 라이브 상태의 데이터 복제 환경을 위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웜 스탠바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파일럿 라이트 전략 구성을 확장해서 축소된 규모이지만
완전히 작동하는 프로덕션 환경 복사본을 복구 사이트에 구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 시점 목표는 파일럿 라이트 전략과 동일하지만 복구 시간 목표는 수분 단위로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장애 발생 시에는 복구 사이트의 인프라를 프로덕션 수준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유입 트래픽을 페일오버해서 서비스를 정상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멀티 사이트 액티브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서는 기존 운영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복구 사이트에도 사전 구성하고 워크로드 트래픽을 두 사이트로 나누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 장애 조치는 재해로 인해 서비스 하실 수 없는 사이트에서 정상 사이트로 요청을 라우팅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 전략은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해복구 방식이지만 올바른 기술 선택과 구현을 통해서 대부분의 재해에 대한 복구 시간과 시점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된 두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데이터 계층의 가용성과 일관성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복잡도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전략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해 발생이 비즈니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를 고려해서 복구 시간, 복구 시점 목표를 설정하고 복잡도와 가용한 예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때까지 발표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기업의 다운타임은 막대한 재무적, 브랜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비한 보건력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비즈니스 영향도를 파악하고 목표와 계획을 설정한 뒤 앞서 설명드린 AWS의 고가용성과 재해복구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다운타임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보건력을 높여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 계정 서비스는 전 세계 256개 국가에서 17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이어서 삼성 계정에서 AWS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멀티 리전 액티브 전략을 구현하시면서 고민하고 경험하신 내용을 삼성전자 김재민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준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에서 삼성계정, 데브옵스, 데이터옵스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민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삼성계정이 어떤 서비스인지와 리전 단위 장애에서도 빠르게 대응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작년 동안 개선하고 구축해온 글로벌 장애 복구 아키텍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이 자리를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4월에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실제 운영계에서 리전 단위 모의 장애 훈련을 한 경험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삼성 계정은 17억 이상 사용자 계정을 기반으로 250여 개국에서 60개 이상의 서비스와 앱을 하나로 이어주는 계정 서비스입니다. 삼성페이, 스마트띵즈, 삼성헬스 등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의 주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웨어러블, TV,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계정 서비스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닷컴과 같은 온라인 스토어와 오프라인 매장, 커스터머 서비스까지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하나의 계정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모든 것을 삼성 계정 하나로 시작하세요라는 말처럼 삼성 계정은 17억 사용자를 삼성 유니버스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코어 서비스입니다. 삼성 계정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삼성의 서비스, 기기,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17억 사용자 로그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서비스로서 구주, 미주, 아시아,
총 3개의 AWS 리전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 계정은 기기, 웹, 연계 서버로부터 초당 270만이라는 대용량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운영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0여 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MSA 아키텍처로 구조 개선하였고,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는 고가용성을 위하여 AWS의 EKS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7억 사용자 계정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로라 DB를 주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초당 20만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개 리전에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각 리전별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를 자체 솔루션을 통해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SK를 기반으로 동기화 시스템 아키텍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로라 DB 이외에도 데이터 및 캐시 지원을 위하여 다이나모 DB와 엘라스틱 캐시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닷컴과 같은 온라인 스토어와 QR 로그인 등 웹 기반 서비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CDN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CDN을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로 마이그레이션 하였고,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전체 아키텍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웹 서비스 지원, 기기, 서버 요청 API를 다양한 AWS의 인프라,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축되었고, 현재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삼성 계정은 삼성의 모든 기기와 60여 개 이상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시스템으로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RT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로서 세계 리전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리전 내의 백업, 복구, 에이지 단위의 장애 복구를 넘어서 리전 단위 장애에도 극복 가능한 아키텍처를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해 글로벌 장애 복구 아키텍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리전 단위 장애까지 극복 가능한 높은 수준의 DR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은 여러 큰 아키텍처 개선과 기존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EU, US 2개 리전에 더하여 새로이 AP 리전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2개의 리전은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며 클라우드 인프라의 한계에 다다르는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의 리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하나의 리전이 2개의 리전만큼의 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전체 서비스 장애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트래픽을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 AP 리전 구축을 작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삼성 계정의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존재하였습니다. 70여 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다른 리전에 분산되어 배포되어 있었고, 각 리전의 서비스 형상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A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EU 리전에만 존재하여 US 리전은 단독적으로 A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삼성 계정은 AP 리전을 구축할 때 각 2개의 리전에 분산된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합집합을 구성하고 이를 나머지 2개 리전으로 확산하였습니다. 현재는 단일 리전의 모든 서비스, 기능에 대하여 100% 커버리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56개국 이상의 국가를 지원하는 글로벌 인증 서비스로서 삼성 계정은 3개 리전에 필수 데이터 동기화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는 크게 RDB인 포스트그레SQL과 노시퀄인 다이나모DB 2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SQL의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한 동기화 파이프라인과 MSK 기반의 동기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동기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MSK 기반의 동기화 아키텍처를 전체 포스트그레SQL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의 경우는 다이나모DB 자체 동기화 솔루션인
글로벌 테이블을 활용하여 동기화를 수행하며 상위 캐싱은 해당 글로벌 테이블을 기반으로 개별 리전에서 캐싱 레이어를 가지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AP 리전 구축, 전체 리전 서비스 형상 일치화, 그리고 데이터 동기화를 기반으로 각 리전은 하나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액티브 아키텍처로 고도화되었습니다. 특정 리전 장애 발생 시에도 다른 두 개의 리전에서 트래픽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었습니다. 액티브 구조로 개선되면서 장애 트래픽을 다른 리전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삼성 계정으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트래픽 전환 제어 방식의 도입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장애의 트래픽 전환을 위하여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일반적인 케이스를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글로벌 로드 밸런서 기반의 트래픽 전환 제어 방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개별 리전에 의존하지 않는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구축하고 리전 장애 발생 시 웹과 API 트래픽을 다른 리전으로 앞단의 글로벌 로드 밸런서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AWS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글로벌 로드 밸런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글로벌 로드 밸런서 구축 시 즉각적인 트래픽 전환이라는 장점을 통해 RTO 목표를 아주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는 삼성 계정으로서는 큰 비용이라는 단점과 함께 오랜 기간 서비스 개발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복잡도와 많은 엔드포인트를 가진 구조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적용해야 할 엔드포인트가 너무 많다는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장애 발생 시에 빠른 트래픽 전환이 중요하지만 비용과 복구 작업의 단순화를 위하여 저희는 DNS 기반의 트래픽 전환 제어 방식을 생각해내었습니다. DNS 기반의 장애 트래픽 전환 제어 방식은 AWS의 라우트 53을 활용하여 리전 단위 장애 발생 시 DNS 레코드를 타 리전으로 변경하여 로드 밸런서 없이 클라이언트의 접근 IP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기기에서 어카운트 삼성.com URL로 접근 시 실제 접근하는 IP 주소, 즉 라우트 53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데 기존의 A 리전의 IP인 10.0.0.2를 DNS 서버에서 주어지는 설정에서 A 리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B 리전의 IP인 10.0.0.3으로 레코드를 변경하여 실제 사용자는 B 리전으로 요청을 변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실제 로드 밸런서라는 인프라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운영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장점을 가지고 있고 DNS 레코드만 변경하도록 하여 장애 대응 작업 단순화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이슈는 삼성 계정에서 제어하기 어려운 클라이언트 ISP의 DNS 캐시로 인하여 DNS 레코드 변경이 일정 시간 추가 소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과 장애 복구 시 운영 복잡도 단순화를 고려하여 삼성 계정 글로벌 DR 아키텍처는 DNS 기반 트래픽 전환 제어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AWS와 함께 DNS 기반의 장애 트래픽 제어 방식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AWS의 라우트 53은 DNS 레코드 설정, 변경을 처리하는 제어 계층, 즉 컨트롤 플레인이 US 리전의 인프라에 구축되어 있어 US 리전 장애 발생 시 라우트 53 DNS 레코드 설정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AWS의 US 리전에 큰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타 리전, 예를 들면 EU 리전으로 트래픽 전환을 위하여 라우트 53 DNS 레코드를 EU 리전 서비스의 IP로 변경하지 못하고 이는 사용자 DNS 변경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여 장애 트래픽 전환 제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AWS는 앞서 설명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라우트 53 어플리케이션 복구 컨트롤러 기능, 줄여서 라우트 53 아크를 출시하였습니다. 라우트 53 아크는 컨트롤 플레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 플레인에 미리 준비된 프라이머리, 스탠바이 라우팅 제어 세트를 헬스 체크 기능을 통해 장애 트래픽 전환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장애 복구에서 셀이란 서비스의 독립적인 장애 조치 단위를 포함하는 사일로를 정의합니다. 삼성 계정은 리전 단위 장애 복구 목표에 맞춰 셀을 리전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리전은 독립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액티브 형태로 구축하였습니다. 라우트 53 아크를 기반으로 US 리전이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장애 복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장애 발생 전, 즉 평시에는 데이터 플레인에 구성된 라우팅 세트 중 US 리전으로 트래픽이 인입되도록 프라이머리 라우팅 세트가 동작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중에 장애 발생을 감지하였을 때 라우트 53 아크의 헬스 체크 API를 통해 장애 트래픽 전환 제어를 요청하게 됩니다. 장애 트래픽 전환 제어 요청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데이터 플레인에 미리 구성한 라우팅 세트 중 EU 리전으로 트래픽이 인입되도록 스탠바이 라우팅 세트가 동작하며 장애 트래픽 전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라우트 53 아크의 고가용성 기능을 활용하여 삼성 계정은 리전 단위 장애 복구 아키텍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 계정은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는 대규모 서비스로서 장애 트래픽을 다른 리전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오버 프로비저닝, 즉 각 리전의 서비스 인프라 규모를 미리 높여두었습니다. 이와 더하여 신규 리전을 구축하며 장애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버 프로비저닝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효율화와 장애 트래픽을 각 리전으로 분산하는 양을 저희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트래픽 분산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라우트 53의 트래픽 제어 방식 중 트래픽 분산 라우팅이 가능한 지연 시간 기반 라우팅과 지리적 라우팅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연 시간 기반 라우팅은 사용자들의 요청을 지연 시간이 가장 낮은 리전으로 라우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라우팅에 대한 규칙을 저희 삼성 계정이 아닌 라우트 53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각 리전으로 분산되는 장애 트래픽 양을 예측하여 서비스 규모 수준을 정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지리적 라우팅은 DNS 쿼리가 발생하는 위치를 기반으로 라우팅 가능한 방법이며 서비스가 국가 규칙을 라우트 53에 직접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라우트 53의 지리적 라우팅 방식을 활용하여 전체 트래픽을 국가 단위로 미리 예측하고 장애 트래픽 분산 및 수용 가능한 리전 단위 서비스 규모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적 라우팅 방식을 적용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우트 53의 지리적 라우팅 방식은 256여 개 국가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레코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각 국가별 트래픽 예측 및 256개 국가를 세밀하게 설정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영 관점에서 복잡도가 매우 증가하는 문제 때문에 국가를 그룹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계정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간략히 설명하면 정적 및 동적 웹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빠르게 배포하는 웹 서비스이며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계정은 CDN을 클라우드 프론트로 전환을 완료하였고 라스트 마일 성능 개선을 위한 API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은 현재 10여 개 국가에 분산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지리적으로 접근한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 삼성 계정 서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우트 53의 지리적 라우팅 국가 대상을 실제 250여 개 국가로 관리하지 않고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 10개 국가로 압축시켜 장애 복구 트래픽 분산 아키텍처의 운영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세 개의 리전이 각각 처리해야 할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 국가로 그룹핑하고 특정 리전 장애 발생 시 장애 트래픽 분산 계획에 따라 타 리전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US 리전이 기존의 한국, 브라질, 미국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였을 때 US 리전 장애 발생 시 한국 트래픽은 EU 리전으로, 브라질, 미국 트래픽은 AP 리전으로 장애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라우트 53 아크와 지리적 라우팅,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 국가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고가용성 및 장애 복구 운영 단순화를 갖춘 장애 트래픽 제어 아키텍처를 저희는 지오 레이턴시 라우팅이라는 이름으로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어카운트 삼성닷컴을 예시로 글로벌 DR 전체 아키텍처를 정리하며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성 계정 사용자가 어카운트 삼성닷컴으로 서비스 접근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 국가 중 한 곳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브라질에 있는 엣지 로케이션으로 접근되었다고 하였을 때 각 엣지 로케이션 10개 국가별로 존재하는 내부 DNS URL 중 브라질에 해당하는 BR 어카운트 삼성닷컴으로 라우팅됩니다. BR 어카운트 삼성닷컴 뒤에 라우트 53 아크 기반의 장애 복구 라우팅이 설정된 페일오버 BR 어카운트 삼성닷컴으로 라우팅되며 평시에는 브라질 국가 트래픽을 처리하는 US 리전 도메인으로 최종 라우팅되어 트래픽이 처리됩니다. 만약 US 리전에 장애가 발생이 일어나 장애 복구 모드로 설정되는 경우 브라질 국가의 트래픽은 AP 리전 도메인으로 최종 라우팅되어 장애 트래픽 전환 및 트래픽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딱 한 가지 더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발생 확률은 극히 적겠지만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이 확장되거나 엣지 로케이션을 거치지 않는 트래픽이 들어오는 예외 케이스까지 저희는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해당 케이스로 발생하는 어떤 트래픽이라도 처리 가능하도록 지리적 라우팅의 기본값에 라우트 53의 지연 시간 기반 라우팅을 적용하고 3개 리전 도메인을 등록하여 라우트 53 아크에는 특정 리전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리전 도메인을 제외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삼성 계정의 웹 정적 컨텐츠는 S3 버킷을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S3는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 리소스로 특정 리전 장애 발생 시 동적 컨텐츠는 지오 레이턴시 라우팅 아키텍처를 통해 장애 대응 가능하지만 정적 컨텐츠는 장애 대응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 정적 컨텐츠를 저장하는 S3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리전에 이중화 저장하고 클라우드 프론트에 오리진 그룹으로 묶어서 프라이머리 리전 장애 발생 시에도 세컨더리 리전에 S3에 저장된 정적 컨텐츠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삼성 계정은 실제로 구축한 글로벌 장애 복구 아키텍처를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 중인 실제 운영 환경에 검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운영 환경에서 검증한다는 것은 장애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실제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검증을 계획하고 이를 통하여 운영 환경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전 검증은 글로벌 장애 복구 아키텍처 기능이 동작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기능 검증과 장애 복구 트래픽 부하에 대응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한 부하 검증을 실제 개발 검증 절차에 맞춰 장애 복구 아키텍처를 검증하였습니다. 기능 검증은 전체 2%의 트래픽을 글로벌 장애 복구 시스템을 통하여 전환 수행하였습니다. 지오 레이턴시 라우팅은 많은 내부에 URL을 생성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능 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URL 설정들을 조기에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 검증은 전체 10%, 50%,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서비스, EKS, 데이터베이스 등 전체적인 부하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장애 트래픽 전환 시 인증 토큰 재발급 트래픽 및 리전 간 호출 급증 등 삼성 계정 아키텍처 개선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빠르게 개선까지 수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D-Day가 찾아왔습니다. 특정 리전 장애 상황 시나리오에 맞춰 한 개 리전을 100% 트래픽 전환하였고 마침내 수분 내 장애 트래픽 전환을 성공하였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확인한 것은 서버 투 서버 일부 트래픽 전환 시간이 10여 분 이상 소요되는 걸 확인하였고 이 부분은 API의 클라우드 프론트 적용 확산을 통해 AWS 엣지 로케이션과 라우트 53을 기반으로 DNS 캐시 TTL을 줄여 해당 시간까지 빠르게 단축하려고 합니다. 삼성 계정은 리전 단위 장애까지 빠른 시간 내 복구 가능하도록 글로벌 리전 장애 복구 아키텍처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복구 시간, 즉 MTTR 단축을 이루어냈습니다. 추가로 현재 세밀한 서버, 인프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금 더 확장하여 실제 사용자에게서 발생하는 오류, 성능 저하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탐지 시간, 즉 MTTD를 단축하여 삼성 계정 서비스의 복원력 강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자동차 판매왕 조지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고장입니다. 당신은 계단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이런 명언처럼 삼성 계정이 레질리언스로 가는 길에 빠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혼자 진행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계정 서비스라는 중요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 속에서 오랜 기간 시스템 복잡성이 늘어나고 있었고 수많은 개발팀, 운영팀 멤버들이 함께 전체 서비스 구조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며 이번 글로벌 장애 복구 아키텍처 구축까지 한 계단 한 계단씩 데브옵스와 함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삼성 계정도 항상 발전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